이번 시간에는 DFS 단원의 인트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DFS 단원의 인트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FS, 이 단원에서는 DFS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DFS는 이제 깊이 우선 탐색 방법인데요. 이게 언제 어떤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말 그대로 깊이 우선 탐색이잖아요. 그래서 요 맨 위에를 보통 루트라고 부르는데 이 루트에서 시작해서 가장 갈 수 있는 데까지 깊게 먼저 탐색을 한다는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1번에서 결국에 탐색이기 때문에 이 탐색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 모든 곳들을 다 한 번씩 방문을 하되 모든 곳들을 겹치지 않게 한 번씩 방문하는 게 이제 탐색이고요. 그래서 보면 1번에서 시작해요. 그럼 여기서 3개의 선택지가 있는데 아직 다 방문했던 적이 없고 근데 그 중에 한 곳으로 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뒤로 와서 그 다음 선택지로 갈 게 아니라 깊이 우선 탐색이라는 이름 그대로 처음에 갈 수 있는 데를 가고 또 거기서 아직 안 가본 곳 중에 갈 수 있는 데를 가요. 또 거기서 안 가본 곳 중에 갈 수 있는 데를 가요. 그래서 더 이상 안 가본 곳 중에 갈 수 있는 데가 인접한 곳에 없죠. 그러면 되돌아와요. 그럼 여기서 또 갈 수 있는 곳 중에 아직 방문하지 않은 곳은 여기죠. 그래서 일로 와요. 그리고 또 뒤로 오고 또 안 가본 데를 가고 그래서 요 순서대로 번호를 붙인 게 지금 요 그림에서 주어진 번호인데요. 그래서 요렇게 탐색하는 방법을 DF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좀 인트로에서는 어떤 걸 알아볼 거냐면 이제 그래프가 뭔지 그리고 DFS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래프라는 거는 여기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애들 있죠. 얘네를 이제 제가 정점, vertex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이 정점들끼리의 어떤 연결 관계 나타낸 요 선들이 보이시죠? 요 선들을 이제 간선, 엣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그래프라는 건 뭐냐? 요런 정점들이 있고 이 정점들 간의 어떤 연결 관계를 요 간선, 엣지로 표현한 거를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그럼 도대체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경우가 언제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 각 정점들이 각 나라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이 1번 나라랑 3번 나라는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동을 할 수 있는데 3번 나라랑 4번 나라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3번과 4번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3번과 1번은 연결이 되어 있고 또 1번 나라랑 4번 나라는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럼 이런 문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3번에서 시작해서 4번으로 갈 수 있는 게 가능하냐? 그럼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각각의 정점으로 표현될 수 있고 그 정점 간의 관계를 간선으로 나타낸 게 그래프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린 거는 편의상 이제 방향이 없는 그래프를 표현한 건데 방향성이 있는 그래프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종류도 여러 개지만 일단은 그래프가 뭔지 정의를 이렇게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실제로 우리가 코드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림으로는 딱 명확하게 표현이 되는데 저희가 이 그래프를 코드로 표현을 해야 저희가 원하는 탐색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DFS. 그래서 이 그래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 표현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접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인접행렬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인접행렬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졌다고 하면 요 어떤 2차 행렬로 표현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 행렬에서 전부 다 0이 일단 씌워져 있는데 만약에 정점 I에서 정점 J로 갈 수 있으면 1로 표현하고 갈 수 없으면 0으로 표현하자는 거죠. 여기 보면 지금 1번에서 요 그래프는 지금 양방향 그래프거든요. 이 경우에는 1번에서 2번으로도 갈 수 있고 2번에서 1번으로도 갈 수 있는 경우예요. 양방향, 왜냐면 둘 다 갈 수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번에서 2번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 위치, 해당 위치에 1이 표시가 돼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2번에서 1번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해당 위치에 1이 표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을 인접행렬이라고 부르고, 양방향 그래프에서는 둘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 자체가 서로 1번에서 2번, 2번에서 1번 둘 다 이동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점 V1과 V2 사이에 간선이 있다는 의미는 V1에서 V2로 가는 요 V1, V2에도 1이 표시가 돼야 되고 V2, V1에도 1이 표시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한번 요 같이 따라가 보면서 봐볼게요. 요런 그래프가 주어졌는데 처음에 그러면 1번, 2번이 연결돼 있어요 라는 정보가 주어질 거예요. 그럼 1번, 2번이 연결돼 있다는 의미는 양방향 그래프에서 1번에서 2번으로도 갈 수 있고 2번에서 1번으로도 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1,2에는 1이라고 표시하고 2,1에도 1이라고 표시하면 된다. 그러면 이번에 2번이랑 5번이랑 연결돼 있다는 정보가 주어지면 2,5에는 1을 표시하고 5,2에도 1을 표시하면 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각각의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간선들이 주어졌을 때 i, j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이 그래프 인접행렬에 i, j에도 1을 써주고 j, i에도 1을 써주면 저희가 원하는 그래프를 인접행렬이라는 형태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주어지면 이 그래프를 인접행렬 형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없더라도 이 인접행렬만 봐도 저희가 다시 그래프를 완벽하게 복원해낼 수 있어야 돼요. 가능하겠죠? 왜냐면 1번에 연결되어 있는 건 2번, 3번, 4번이다. 그래서 여기 1번에 2, 3, 4가 연결되어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방식을 인접행렬이라고 부르고요. 인접행렬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는데 일단 공간 복잡도가 V제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정점이 V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간선은 2개만큼 있다고 하면 간선 개수랑 상관없이 저희가 인접행렬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공간의 크기는 여기 정점의 개수 7개니까 여기 7 곱하기 7짜리를 만들었죠. 그래서 공간 복잡도는 V제곱이 든다는 겁니다. 요게 인접행렬의 특징인데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접 리스트라는 걸로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 인접 리스트라는 건 뭐냐면 정점 i에 어떤 j, 똑같이 앞에서도 i랑 j가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걸 나타낸 건데 여기도 i랑 j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표현인 거고 요건 그림을 같이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맨 처음에 1번과 2번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어떤 정보가 주어지면 요 1번부터 7번까지로 이루어진 어떤 1차원 배열이 하나 보이시죠? 그래서 얘네는 이 각각의 정점에 어떤 애들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뒤에 주렁주렁 매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런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 비어있죠. 근데 1번이랑 2번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정보가 주어지자마자 1번은 2번이랑 연결되어 있고 2번은 1번이랑 연결되어 있어 라고 이 각각의 연결된 애들한테 서로 그 연결된 상대방의 번호를 푸시해 줍니다. 그래서 1번에는 2번이라는 번호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2번에는 1번이라는 번호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이랑 5번이 연결됐다라는 정보가 주어지는 순간에 2번은 5번이 연결됐으니까 2번이라는 곳에 5번도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주렁주렁 매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2번에 요 5번을 추가해주고 5번에는 2번을 추가해주니까 이제 2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 관계가 주어질 때마다 각각의 i, j라고 하면 i번째는 j라는 원소를 요 리스트로 각각이 관리가 되는 건데 그 리스트에 한 원소를 추가해주고 j번째 노드에 대해서도 i번째에 해당하는 번호를 그 리스트에 추가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선들이 하나하나 주어질 때마다 그 각각의 서로 다른 쌍에 대해서 맨 뒤, 그 리스트의 맨 뒤의 원소로 서로 각자 상대방을 추가해주는 식으로 인접 리스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 그래프로 다시 복원이 될까요? 됩니다. 1번에 연결되어 있는 번호들은 2, 3, 4였어. 2번에 연결되어 있는 번호들은 1번, 5번이었어. 3번에 연결되어 있는 번호는 1번이었어. 이런 식으로 각각의 번호마다 옆에 인접한 곳에 연결되어 있는 번호들을 쭉 나열을 해주다 보니까
요 인접 리스트를 가지고 다시 그래프를 복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렇게 인접 행렬 같은 경우에는 v 곱하기 v개가 필요했던 이유가 각각의 i, j 쌍에 대해서 다 연결관계를 표현했기 때문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비효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예를 들어 정점 개수가 엄청 많아요. 근데 간선의 수는 되게 적은 거죠. 그럼 굳이 정점 크기 곱하기 정점 크기만큼의 2차원 행렬을 만들 게 아니라 그냥 다음과 같이 그 연결관계를 표시하는 인접 리스트만 만들어도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1번은 결국에 우리가 원했던 그림은 뭘까요? 1번에서 우리가 원했던 그림은 결국에 여기 보면 2번, 3번, 4번과 연결된 애다 라는 게 궁금했던 거니까 1번은 2, 3, 4와 연결돼 있다 라고 단순히 표시를 해줘도 충분하지 않냐는 겁니다. 따라서 인접 리스트로 표현을 하게 되면 공간 복잡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요 처음에 V개로 시작을 했으니까 V개에다가 요 각각의 간선이 추가될 때마다 2개씩 늘어나니까 여기 옆에 추가된 요 리스트에 각각에 들은 원소들의 합은 총 2 곱하기 2개가 돼서 공간 복잡도는 5의 V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공간을 원래 앞에 인접 행렬에서는 V제곱만큼 가져갔는데 여기서는 간선의 개수가 만약에 적다면 V 더하기 2만큼 가져가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접 리스트라는 것도 이제 배워봤고요. 그래서 도대체 DFS가 뭐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DFS라는 건 뭐냐면 어떤 특정 정점에서 시작해서 해당 정점과 연결되어 있는 곳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탐색하는데 깊이 우선 탐색을 하는 방법을 DFS라고 부른다. 그래서 깊이 우선 탐색이 뭔지 아까 맨 처음에 이 단원 소개 드릴 때 간략하게만 말씀드려 봤는데요. 깊이 우선 탐색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작점에서 출발해서 옆으로 내려와요. 셋 중에 편의상 번호가 가장 작은 곳부터 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방문하지 않은 곳 중에 이 인접한 곳 중에 방문하지 않은 곳을 먼저 가요. 그럼 2번으로 왔고 1번은 처음에 시작했던 점이다 보니까 이미 방문했다는 표시를 해줘야만 해요. 그러면 2번으로 오게 되고 2번은 인접한 곳이 5번, 1번 2개가 있죠. 근데 1번은 어떻죠? 이미 방문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2번에서는 1번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럼 2번에서는 인접한 곳 중에 아직 방문하지 않은 곳인 5번을 방문하게 되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여기서 5번은 인접한 곳이 2밖에 없는데 이미 방문했던 적이 있죠. 그럼 더 방문할 곳이 없죠? 그러면 퇴각합니다. 2번도 마찬가지 이유로 더 이상 인접한 곳에 방문하지 않은 곳이 없으니까 퇴각합니다. 그럼 이제 1번 차례가 다시 왔는데 1번은 인접한 곳을 다시 봤더니 그 중에 아직 방문하지 않았던 곳이 하나 있네요. 그래서 다시 3번으로 탐색을 진행합니다. 3번으로 왔더니 3번은 인접한 곳에 방문하지 않았던 곳이 없죠. 그러면 얘는 퇴각해요. 4번, 이제 1번은 인접한 곳 중에 방문하지 않았던 곳인 4번으로 가게 되고 마찬가지로 반복을 하다가 더 이상 방문할 데가 없으니까 퇴각을 하다 보면 처음 위치로 되돌아오게 되고 처음 위치에서조차 더 이상 방문할 곳이 없기 때문에 탐색하는 걸 종료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탐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왜 깊이 우선 탐색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1번에서 갈 수 있는 곳까지 최대한 깊이 들어갔다가 갈 수가 없으면 빠져나온다. 또 갈 수 있는 데까지 깊이 갔다가 갈 수가 없으면 빠져나온다. 또 갈 수 있는 데까지 깊이 들어갔다가 빠져나온다. 이 순서대로 탐색을 하는 방식을 깊이 우선 탐색이라고 배웁니다. 아니 그러면 깊이 우선 탐색 말고 다른 탐색 방법도 있나요? 있어요. 이제 그 다음 단원에서 배우게 될 너비 우선 탐색이라는 게 있는데 너비 우선으로 탐색한다는 방식이고 그건 이제 뒤에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인트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인트로 영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